안녕하세요. 보통은 공부를 하는 거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, 일단 문제를 풀 준비가 되어 있는지, 그게 만약에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럼 시험 치는 연습은 되어 있는지, 이게 계속 제가 여러 가지 설명회나 간담회에서도 설명드리는데, 풀 수 있는 거랑 시험을 치는 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. 풀 수는 있는데 100분 시간 주고 30문제를 풀어내라고 했을 때 그 한 문제 한 문제를 시간 제한 없이 풀라고 했으면 다 풀 수 있는 애들조차 100분을 줬을 때 그 시험을 망치거든요. 시험 치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, 시험 치는 연습이 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,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. 쉬운 거를 정확하게 빠르게 풀고, 그 다음에 어려운 것들 중에서 일부는 그것도 정확하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스킬과 방법이 익혀져 있어야 되고, 내가 처음 보거나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쏟아부을 수 있는, 운영할 수 있는 뭔가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, 이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하지만 쉬운 거를 많이 푼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빨리 풀리지 않거든요, 절대. 그 다음에 그 어려운 문제라는 것도 종류나 형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카테고리화해서 관련된 문제들을 전부 다 풀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그럴 거라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강사가 트레이닝 시키면서 충분히 시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, 제가 보기엔 첫 번째는 어려운 것들을 정확하게 풀어내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그 문제와 관련된 파생되는 다른 문제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,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.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치는 그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. 근데 이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앞에 있는 것과 다 연결돼 있어요. 스킬과 기술이 익혀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, 건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시험을 제대로 칠 수 있는데, 이게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. 그래서 강사들이 뭐 다 심화를 한다라고 하고 뭐 스킬들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지만, 실제로 그 스킬과 기술들을 다 알고 있느냐,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그것을 익힐 수 있게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문제를 제공할 수 있느냐, 그다음에 그것들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해서 확인하고 올라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, 실제로는 제가 보면은 대다수의 수업 형태라든지 강사들이 하는 형태가 되게 그 커리큘럼상 그 교재 구성과 배치가 굉장히 주먹구구인 형태가 되게 많고,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도 뚝뚝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뭐 겨울에 했던 문제인데 여름 이후에 그 비슷한 문제나 관련된 게 다시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, 애들이 실제 시험장 들어가는 전날까지 중간처 몇 달 전에 봤던 문제 중에서 중요한 개념과 그 공식, 기술, 아니면 형태, 유형 이런 것들을 확인 못하고 그냥 시험장에 가는 경우가 대다수.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 항상 가장 나쁜 일이 벌어지죠.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나쁜 습관, 그 다음에 본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전부 망각한 상태로 시험을 치게 돼 있어서,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본인들의 실력대로 실력 발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. 과제를 단순하게 많다 적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. 보통 아이들이 과제가 많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제 교재 안에 그 본 문제가 있고 유사 변형 문제들이 있거든요. 그 다음에 그 유사 변형 문제들을 가능하면 충분히 많이 제공하는 형태, 어떤 내용을 주제를 공부하고 나서 그 관련된 어떤 한 문제를 풀었다라고 했으면 그 문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봐야 될 텐데, 이 문제는 충분히 제공되어져야 되고, 그 다음에 아이들의 수준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일단 제공을 하되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의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강사가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. 근데 공통자료 형태를 내보냈을 때 일단 문제 수가 적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. 공통자료를 내보내는 그 자료 안에는 충분히 많이, 다만 이제 아이들한테 계속 공지하는 거죠. 당연히 잘하는 애들은 무조건 그걸 다 풀고 그 이상 풀어야 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만약에 조금 부족하거나 능력이 붙인다라고 하면 이제 강사가 거기서 양을 조절해 주면서 빼주기도 하고, 그 다음에 그 문제 난이도가 조금 안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그 빠지는 문제 대신 그보다 좀 다운그레이드 된 형태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해야 되는 건데, 이 자료적인 측면에서 이제 충분히 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, 만약에 제가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쏟아내 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마무시한 자료가 되는 거죠. 이게 많다라고 하는 애들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그 정도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밀어붙인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많다라고 느낄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제대로 소화를 못해서 아까 저랑 상의해갖고 양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 끙끙거리면서 처리하는 애들, 두 부류의 애들이 아마 이게 많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쪽이든 많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힘들고 덜 힘들고 따라올 수 있는지 실업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절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 기본적으로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잘하면 잘할수록 더욱더 많아야 되고.